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백호입니다.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3%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런 패턴인데요. 지난 2주간의 그래도 좋았던 흐름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산을 만들면 골짜기가 깊어지는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오른가 싶더니 그 오름을 하루 만에 빼버리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10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가 하나 있긴 한데 선물 ETF 승인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빠질까 궁금할 수 있죠. 그리고 10월 달 선물 ETF 승인이 되면 그게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어디까지 오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른다면 어느 정도까지 크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하락을 어느 정도까지 본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예견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의 형태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10월 달에 터지는 재료가 있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미국의 연준 의장 연설과 8월 PCE 물가지수 주목하는데 이것은 코인 스케줄만이 아니죠. 코인 스케줄이라고 나왔지만은 미 연준 의장의 연설과 PCE 물가지수 주목하는 것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요. 과연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인지. 자, PC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PC 물가 지수가 어떤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비용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전년 대비 3.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처럼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29일 날 있을 PC 물가 지수를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는 다수 알트코인이 연내 회복이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들의 의견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내뱉는 거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더리움 적자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연한 겁니다. 적자 주소가 많을 수밖에 없죠. 현재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 보고 있는 주소가 많아지는 거죠. 7일 이동평균, 일주일 이동평균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매수 보유자들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주소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새롭게 적자 주소의 최고치를 수립할 것이다. 당연한 거고요. 또 9개월 연속 네트워크 수익이 저점으로 하락을 했다. 이더리움의 가치 급락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면서 토큰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9% 이상 급락한 2210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더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하락해도 강세장을 기대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0월 달에 선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선물 ETF 출시 이후에 60%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강세 경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결국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급락을 했지만 3.7% 급락을 했지만 다시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전날의 폭락을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다 현재로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연동하는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갖는 흐름이에요. 물론 상관관계를 크게 벗어날 시점이 저는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는 나스닥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121선에 왔습니다. 121선에 왔습니다. 이 121선은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요. 3월 달부터 한 번도 오지 않은 선입니다.
3월 달에 한번 왔다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좋은 흐름을 보인 다음에 이제 121선에 온 겁니다. 121선 지지 중요하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기준선 자리에 왔습니다. 기준선 자리는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죠. 기준선 자리, 주봉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기준선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일봉에서는 121선, 주봉에서는 기준선, 월봉에서 기준선, 이 세 개,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과 연동되어 움직이느냐? 저는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자. 10월 중순에 있을 이벤트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을 봅시다. 이더리움의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60주 라인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주선의 지지를 한번 기다려보자. 자,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한 건데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서 지지받고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나스닥과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주봉에서 60주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 견뎌보자. 1580달러 잘 견뎌봅시다. 1580달러를 잘 견디면 10월 중순에 이 모멘텀에 의해서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는 견뎌가는 자리다. 1580달러 여기서는 견뎌가는 자리다 생각하시고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혼자서 매매하기가 어려우시죠. 기술적인 것 그리고 정보도 필요하지만 함께 코인을 매매하는 분들 사랑방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멘탈 잡는 방 물론 무료 차트 분석방이긴 하지만 함께 멘탈을 잡고 서로가 의견을 공유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 무료 차트 분석방 여기에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이 사랑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이 힘들 때 멘탈을 함께 잡아 나가십시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사랑방에 들어오십시오. 이 어려운 시장을 함께 이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